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농부 식물집사 이혜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흙을 통한 분갈이 방법을 알려드렸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물을 통한 수경 재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경 재배 이야기는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꽤 여러 군데에서 접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농작물을 키우는 방식과 관련해서 보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곤 하는데요. 실내에서도 이 실내 식물을 수경으로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내용 소개해드리고 키우는 방법까지 실제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살펴보시고 따라해보시면 쉬우면서도 깨끗하고 예쁜 수경 재배 플랜테리어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수경 재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수경, 즉 물에서 재배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식물이 살아가는 환경은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것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형태라면 착생식물 이야기도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돌이나 나무 껍질 등에 붙어 사는 식물인데요. 이거 외에도 물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원래 물속에서 자라는 식물들도 있고요. 물속에서 키웠을 때 잘 자라는 두 가지 형태의 식물이 있는데요. 그럼 수경 재배하는 이유는 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요것도 설명을 드리고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실내에서 식물을 키웠을 때 가장 곤욕스러운 것은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해충, 그리고 흙먼지, 여기에 물 주기의 곤란함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흙이 아니라 물에서 식물을 키운다면 어떨까요? 흙에서 키웠을 경우보다 병충해의 위험이 훨씬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벌레가 생겼을 경우에 흙을 다 털어내고 물속에서 잠깐 키운다면 병충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흙먼지나 분갈이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 수 있겠죠. 여기에 식물을 키울 때 저는 물을 언제 줘야 할지 몰라서 선인장도 죽여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과습으로 식물을 죽이기도 하고요. 또 진짜로 물말림 때문에 건조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수경 재배 방법이 딱 좋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식물을 기르실 수 있는 대안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경으로 식물을 좀 키웠을 때는 물과 화분에 키웠을 때와 또 다른 장식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투명하고 예쁘거든요. 새로운 플랜테리어 소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제가 수경 재배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식물을 수경 재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많이 키우고 있는 스킨답사스라던가 아이비, 스파티필름, 야자, 개운죽, 행운목, 몬스테라 등이 수경으로도 굉장히 잘 자라는 식물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흙으로 한번 분갈이 했던 테이블 야자를 다시 꺼내서 수경으로 재배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물 기억하시나요? 지난번에 흙으로 분갈이 했던 테이블 야자인데요. 테이블 야자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서 수경 재배했을 때 정말 잘 자라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흙을 다 털어서 물로 한번 씻은 다음에 가지고 왔어요. 만약에 가지가 너무 많다, 어지럽게 엉켜있다 라고 하신다면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다음에 가지를 살짝살짝 뿌리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투명한 유리 화병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꼭 투명한 유리 화병이 아니더라도 예쁜 화병이나 컵, 그리고 병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식물 예쁘게 수영을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 저도 황토볼을 준비했어요. 이 황토볼은 뭐냐면 아주 높은 고온에서 이 황토볼을 구워냅니다. 그러다 보면 미세하게 공기 구멍들이 뽕뽕뽕뽕 하고 뚫려 있거든요. 이걸 물속에 식물과 함께 넣어준다면 물을 자주 갈지 않더라도 고여있는 물을 최대한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컬러볼을 이용하신다면 넣었을 때 모양도 예뻐요.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황토볼을 넣어주시면 식물의 뿌리가 또 안정적으로 지지되는 느낌도 있거든요. 식물은 뿌리가 안정적으로 지지가 잘 되어 있어야 뿌리를 길고 많이 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황토볼이 없으시다 그러면 장식돌을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다 넣으셨으면 이제 물을 넣어 볼게요. 물을 넣으실 때는요, 뿌리가 잠길 정도로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너무 끝까지 물을 담지 않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줄기와 이파리도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이 정도만 넣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물 속에서는 흙보다 영양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액체 비료 영양제를 한두 방울씩 뿌려주면 돼요. 자, 어렵지 않죠? 기존에 있던 화분에서 꺼내서 수경으로 넣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그냥 길게 늘어나는 식물이 있을 때 처치가 불가능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덩쿨 식물 중에 스킨답사스의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식물이 너무 높이 또는 길게 자라는 덩쿨 식물이 있다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잘라서 하나의 또 다른 개체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아마 스킨답사스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정말 길고 풍성하게 자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갈이를 해도 또 너무 커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길게 덩쿨 형태로 자란 스킨답사스가 있는데요. 너무 길다 싶은 곳을 그냥 과감하게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길게 자르셨으면 이 상태로 물에 넣으면 돼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줄기 사이사이에 뾰족 눈자리가 나 있습니다. 눈자리가 뭐냐면요. 뿌리가 나올 수 있는 뿌리 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눈자리를 포함해서 잎 마디마디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잎을 눈자리와 같이 자르는 이유는요. 잘랐을 때 눈자리에서는 뿌리가 나오고 잎을 통해서는 광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한 잎씩은 있으면 좋아요.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뾰족 눈자리가 있죠? 이걸 포함해서 싹둑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줄기가 길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뾰족 눈자리가 있죠? 이렇게 잘라주시면 끝입니다. 자, 이제 자른 가지들을 물속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가 미리 며칠 넣어놨어요. 그럼 이렇게 뿌리가 없던 줄기에서 뿌리가 나옵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뿌리가 나온다면 계속 물속에서 키워주셔도 좋고요. 흙으로 옮겨서 풍성한 영양소가 가득한 화분에서 키워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물속에서 계속 키우실 거라면 한 번씩 액체 영양제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흙뿐만 아니라 물에서 식물을 키워보는 수경 재배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화분 속에서 키우는 식물들과 또 다른 매력과 이점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방식들 기억해보셨다가 나만의 멋진 수경 식물들을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쉽게 적용 가능한 플랜테리어 내용들 가지고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이해솔이었고요. 오늘도 싱그러운 날 되세요.